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수리물리는 이제 3장 선형대수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선형대수가 뭐냐? 선형대수는 영어로 이제 linear algebra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형대수는 벡터 공간과 그 위에 정의된 선형 변환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선형 변환을 우리가 이제 linear transform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형대수는 주로 벡터, 행렬, 그리고 이제 그들, 벡터하고 행렬 사이의 연산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어떤 거냐면 U라고 하는 벡터, 왼쪽 그림은 이제 U라고 하는 벡터하고 V라는 벡터를 더해주면 이게 이제 합벡터 U 플러스 V라고 하는 합벡터가 나타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벡터에 어떠한 변환을 취해주면 그 변환을 취해준 걸 선형 변환을 취해준 걸 우리가 T라고 하면, 이 선형 변환을 U에다가 취해주면 이 벡터가 이렇게 로테이션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V라고 하는 벡터에도 선형 변화를 취해줘서 이렇게 변했다. 그럼 이제 그 합벡터는 U 플러스 V는 선형 변환에 대해서 어떻게 변했냐면, 지금 왼쪽에 있는 벡터에 비해서 좀 더 많이 기울어져 있고 길이도 더 많이 기울어졌네요. 이러한 변환을 우리가 이제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요 끝에 화살촉의 끝 지점을 x, y라고 두면 이 x, y가 어떻게 변한 거죠? 이게 x 프라임, y 프라임 서로 다른 지점으로 이제 변한 거예요, 그죠?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보통 그 수학에서는 이런 걸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푸는데, x하고 y라고 하는 지점이 어떠한 a, b, c, d라고 하는 변환을 통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변했을 때 a, b, c, d가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가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의 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런 거를 행렬로 나타내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립방정식을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 하고 이렇게 괄호로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a, b, c, d를 이렇게 이행 이렇게 나타내주고 x, y 이렇게 나타내줬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은 괄호를 읽을 때는 행, 그 다음에 세로를 읽을 때는 열, 그래서 행렬이라고 하는 게 행하고 열을 나타내주는 놈이다 라고 해서 이게 행렬이라고 나타내주는데, 이 x, y, y는 하나의 벡터죠. 이 벡터는 이행의 하나의 열, 그래서 이행 1열로 나타내주는 행렬이고, 그 다음에 이 변환 a, b, c, d는 이제 이행의 2열, 이행 2열로 나타내주는 게 우리가 선형 변환이고, 근데 x, y, 그러니까 어떤 벡터의 선형 변환을 취해줬더니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는 벡터로 변하더라. 이게 바로 이제 행렬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형 변화는 이 경우에 2차원 평면상에서의 선형 변화는 이행 2열의 행렬로 나타내 줍니다. 이러한 A, B, C, D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선형 변환 해서 우리가 이거를 행렬, 선형 변환의 대표적인 게 행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X, Y라고 쓴 건 이행 1열로 나타내 주는 건 주로 벡터의 표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행렬과 벡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고, 요놈 오른쪽에 있는 표현과 왼쪽에 있는 표현이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A, B, C, D 이행 2열에 X, Y 이행 1열을 곱해주면 AX 더하기 X 프라임은 AX 더하기 BY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산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X 프라임은 A 곱하기 X 더하기 B 곱하기 Y 이렇게 계산을 해라. 그다음에 Y 프라임은 C 곱하기 X 더하기 D 곱하기 Y 이렇게 표현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행렬과 벡터를 곱해주면, 이 행렬과 이 벡터를 곱해주면 x 프라임은 ax 더하기 by와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y 프라임은 cx 더하기 dy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놈을 곱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곱해야 되는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ax 더하기 by, 그러니까 x 프라임이고, y 프라임은 c 곱하기 x 더하기 d 곱하기 y. 그래서 행렬의 곱셈이 바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처음에 생소하면 이놈이 얘하고 어떻게 해야 같아지는지를 잘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수학으로만 행렬을 나타내주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기하학 같은 문제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이러한 바둑판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바둑판 무늬를 어떤 변환 t라고 하는 변환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3이라고 하는 t라고 하는 변환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선형 변환을 했더니 이놈을 찌그러뜨리고 늘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선형 변환입니다. 이러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변화를 썼더니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오른쪽 그 노란색 모서리에 있는 한 점이 좌표가 1,1이죠. 1,1이 어떤 식으로 변했냐면 요 점으로 변했잖아요. 요 점이 지금 x는 마이너스 2, y는 4로 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취했더니 그렇게 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3이라고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1,1에다가 적용을 했더니 요는 마이너스 1 곱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 그게 바로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이 되고 이행에 들어가는 거는 1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1 그래서 그게 1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x 프라임은 마이너스 2로 변한 거고 y 프라임은 4로 변한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점이 1,1이라고 하는 지점이 2,4로 변했다. 다른 지점도 똑같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이라고 하는 지점을 계산을 하려면 여기가 1,0을 하면 1,0이 어떻게 변하냐면 여기 마이너스 1,1 x는 마이너스 1 y는 1로 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x가 1, 0이었던 놈이 이 지점은 x는 마이너스 1로 변했고 y는 1로 변했다. 이 변환을 취해주면 그래서 각각의 모든 점이 이 변환을 통해서 이러한 모양의 약간 평행사변형의 그러한 모양으로 바뀐다. 굉장히 유익한 변환이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선형 변환의 대표적인 걸 우리가 행렬이라고 하는데 이제 행렬은 지금 이 행렬은 삼행삼렬 행이 하나 둘 셋 열이 하나 둘 셋 그리고 그 행렬의 각각의 엘리먼트 요소를 나타내 줄 때는 앞에 있는 숫자는 행 그래서 얘를 읽을 때는 1행 1열에 해당되는 요소 그 엘리먼트고 이놈은 1행 3열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다. 그래서 1행 3열에 해당되는 거는 요놈이 해당되고 3일이라고 하는 거는 3행 1열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글자는 행 뒤에 있는 글자는 열을 나타내주는 엘리먼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행렬은 다양한 변환을 겪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보통 전치행렬보다는 영어로 쓰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 전치행렬은 영어로는 transpose of a matrix. transpose라고 한 거는 전치라는 말은 행하고 열을 바꿔주라. transpose는 이 행하고 열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 행에 있던 놈은 다 열로 보내고 요 행에 있던 놈이 두 번째 열로 가고 마지막 3행에 있던 놈은 마지막 3열로 보내는 거예요. 행하고 열을 다 바꿔주는 작업을 전치행렬이라고 하고 그 놈을 표현할 때는 이 transpose의 약자를 써서 t 그래서 행렬이 주어지면 그 놈의 transpose를 씌워주면 이 행은 다 열로 변하고 요 행은 다 열로 변하고 요 행은 다 열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요 놈의 엘리먼트는 ij 컴포넌트 1, 2 컴포넌트는 2, 1로 변했다. 여기 했던 1, 2가 뭘로 변했냐면 2, 1로 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1, 3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뭘로 변했냐면 3, 1로 변했다. 그게 바로 트랜스포즈 혹은 전치행렬의 개념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많은 매트릭스에서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그 트랜스포즈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행과 열을 바꿔주는 작업, 그게 이제 전치행렬, 트랜스포즈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행렬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3차 연립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 3차 연립 방정식은 x, y, z 공간상의 한 점의 변환과 같은 건데 이러한 연립 방정식을 풀 때 이런 놈을 행렬로 나타내주면 얘는 이제 x에 해당되는 개수가 2 여기 y에 해당되는 개수는 0
그다음에 Z에 해당되는 개수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2, 0, 마이너스 1이고 여긴 X에 해당되는 개수가 6, Y에 해당되는 개수가 5, Z에 해당되는 개수가 3, 마지막은 X에 해당되는 개수가 2, Y에 해당되는 개수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Z는 없으니까 Z에 해당되는 개수는 0. 그래서 요 식을 행렬로 나타내주면 2, 0, 1, 6, 5, 3, 2, 1, 2, 마이너스 1, 0을 요 벡터에다가 걸어 X, Y, Z 3차원 공간상의 한 점에 이런 행렬,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걸어주면 요 놈이 274로 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변하려면 요 XYZ 값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걸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이때 요 행렬을 제가 이 경우는 이제 m으로 썼는데 이제 m을 그렇게 행렬이라고 하면 표현식은 이제 m 곱하기 뭐 간단하게 r은 k. 그래서 r에 해당되는 벡터는 x, y, z. 그 다음에 k에 해당되는 거는 274에 해당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n행 n열 혹은 3행 3열을 이런 식으로 x 자리에 x1, y 자리에 x2, z 자리에 x3로 나타내주면 어떠한 변환 행렬 곱하기 변환 행렬, 어떤 벡터의 변환 행렬을 적용을 하면, 그리고 변환 행렬을 이 경우는 3행 3열을 이제 적용을 하면 그러면 이제 k라고 하는 벡터로 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식이고, 이때 이제 이때 K1은 뭐죠? K1 값은 어떻게 구하나요? K1은 M11 곱하기 X1 더하기 M12 곱하기 X2 더하기 M13 곱하기 X3에 해당되는 게 K1이고, K2는 M21 곱하기 X1 더하기 M22 곱하기 X2 더하기 M23 곱하기 X3에 해당되는 게 K2가 됩니다. K3는 어떻게 계산하죠? 얘는 M31 곱하기 X1 더하기 M32 곱하기 X2 더하기 M33 곱하기 X3에 해당되는 게 K3에 해당됩니다. 요걸 사람들이 수학하는 사람들 더 심플하게 나타내 주려고 이런 썸메이션 노테이션을 쓰게 되는데, 이 썸메이션 노테이션은 mij 곱하기 xj를 모든 j에 대해서 다 썸메이션을 해주면 그 ki 번째 해당되는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썸메이션의 개념은 인덱스 j가 두 개가 있고 요 놈을 j에 대해서 i가 주어졌을 때 j에 대해서 우리가 썸을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이 놈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얘는 이제 j에 대해서 썸메이션 해준다는 얘기는 i가 주어지면 ki는 mi1 x1 더하기 mi2 x2 더하기 mi3 x3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i가 1일 때는 k1은 m11 x1 더하기 m22 x2 더하기 m12 곱하기 x2 더하기 m13 곱하기 x3이 되고, K3를 계산하고 싶으면 K3는 M31 곱하기 X1 더하기 M32 곱하기 X2 더하기 M33 곱하기 X3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이거 그러면 이제 실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 계산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하는데, 이 가우스 소거법은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수학적인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이거는 2차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xy를 구해야 되는데, 이놈을 행렬로 나타내주면 어떻게 되죠? 이놈이 이제 2, 4, 2, 3, 4, 1 곱하기 xy는 5, 11 이렇게 되는데, 그걸 제가 행렬을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이거 확대 행렬이라고 하는데, 그냥 요 개수 2, 3, 5, 그 다음에 4, 1, 11을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다 써줬습니다. 그래서 요 놈은 그냥 2, 3, 4, 1 곱하기 xy는 5하고 11과 같은 건데, 그냥 2행 3열이라고 하는 행렬로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2x 더하기 3y는 5고 4x 더하기 1y는 11이라고 하는 거를 요런 기호를 썼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 연립방정식을 이러한 확대 행렬을 써가지고
풀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확대 행렬을 2, 3, 4, 1을 1, 0, 0, 1로 만들고 1, 0, 0, 1로 만들면 이제 5하고 11도 어떤 값으로 변할 텐데 이렇게 변하면 이건 어떻게 읽는 거죠? 얘는 x 더하기 0y는 0은 알파 0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y는 베타.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x는 알파 그리고 y는 베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솔루션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요 왼쪽에 있는 이 행렬을 2, 3, 4, 1을 1, 0, 0, 1로 만들어주면 그때 알파 베타가 바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2, 3, 4, 1을 1, 0, 0, 1로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0, 0, 1이라고 하는 이러한 행렬을 행렬의 대각선화다, 대각선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행렬의 대각선화를 통해서 알파와 베타 값을 구해주는 방법을 가우스 소거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가우스 소거법에서 기본적인 행의 연산이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연산을 보면 첫 번째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행하고 행을 바꿔줄 수 있어요. 순서를. 예를 들면 2, 3, 5, 4, 1, 11이라고 하는 놈을 4, 1, 11을 위에 쓰고 2, 3, 5를 밑에 쓸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지금 이 연립방정식을 두 번째 있는 연립방정식을 위쪽으로 옮겨준 거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두 번째 규칙은 뭐냐면 한 행에다가 스칼라의 배수를 곱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 3, 5, 4, 1, 11에 첫 번째 행에다가 동등하게 C를 이렇게 곱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 결과 이거를 푸는 것과 이거를 푸는 건 같다. 이때 C는 일종의 넘버인데 다시 말해서 제가 요 연립방정식에다가 2x 더하기 3y는 5 대신에 2cx 더하기 3cy는 5c 이렇게 해도 똑같은 솔루션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한 행에 다른 행의 배수를 더하거나 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2, 3, 5에 4, 1, 11은 이렇게 한 행에 내가 배수를 곱해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곱해준 놈을 위에서 아래식을 빼줘도 돼요. 빼주게 되면 위에서 아래식을 빼줘서 이 아래식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2c 빼기 4, 얘는 3c 빼기 1, 5c 빼기 11을 해줘도 요거를 계산하는 것과 요거를 계산하는 건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나서는 이 C가 공통인 거라서 내가 이거 넣으면 C를 또 나눠주고 싶어. 그래서 이 C를 다 없애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과 2, 3, 5, 2C 빼기 4, 3C 빼기 1, 5C 빼기 11 이렇게 써줘도 똑같은 결과를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가우스 소거법에서 기본적인 행을 연산하는 기본적인 세 가지 규칙인데 이 세 번째 규칙은 매우 유익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이용해서 실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 이러한 2차 연립 방정식을 이렇게 확대 행렬로 나타내서 2에 해당 2, 3, 5, 4, 1, 11은 일반적으로 A11, 2는 A11 컴포넌트 변환 행렬이니까 그 다음에 3은 A12 성분 그 다음에 5는 K1에 해당되는 거고 4는 A21에 해당되는 행렬 요소고 1은 A22에 해당되는 행렬 요소 그 다음에 11은 K2라고 제가 쓰면 이렇게 2, 3, 5, 4, 1, 11을 1, 0 알파 0, 1 베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그 알파하고 베타가 X가 알파가 되고 Y가 베타가 되는 솔루션을 얻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각선으로 행렬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맨 처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A11 컴포넌트를 1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를 1로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첫 번째 행은 제가 우리가 임의의 스칼라를 곱해줄 수 있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2분의 1로 나눠주면 돼요. 첫 번째 행을 2분의 1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면 2, 3, 5, 4, 1, 11은 첫 번째 행을 2로 나눠주면 얘는 1, 2분의 3, 2분의 5.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아무런 작업도 안 했으니까 4, 1, 1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과 이 표현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1로 만들어 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 놈을 제가 0으로 만들어 주고 싶어요. A21을 요 자리에 0으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걸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행에 4를 곱하고 두 번째 행에서 첫 번째 행을 빼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행에 4를 곱해주고 4를 동등하게 다 곱해주고 아래 행에서 첫 번째 행을 빼주면 어떻게 되냐면 요 놈은 0, 4 빼기 4는 0이죠. 그 다음에 1 빼기 6, 4, 3, 10이 나누기 2니까 1 빼기 6은 마이너스 5가 되고 11 빼기 10이 되니까 이건 1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위에 있는 놈 그대로 그냥 작업 안 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서 두 번째 행에서 첫 번째 행을 빼주면 요 놈이 이제 0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4가 동등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요 놈은 제가 그냥 원래대로 4로 나눠줘서 첫 번째 행은 1, 2분의 3, 2분의 5, 두 번째 행은 0, 마이너스 5, 1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이거 이제 스칼라는 제가 마음대로 곱해줄 수 있다. 동등하게 곱해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제가 어떤 작업까지 했냐면 2, 3, 4, 1을 1, 0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A11하고 A21을 0으로 만들어주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요 놈을 뭘로 만들어주냐면, 요 놈을 이제 1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1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하죠?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두 번째 행을 마이너스 5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A22로 요 놈을 1로 만들어주려면 두 번째 행을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되니까, 나눠주면 첫 번째 행은 그대로 1, 2분의 3, 2분의 5가 되고, 두 번째 행은 마이너스 5로 나눠지니까 얘는 0,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1, 0, 마이너스 A11, A21, A22까지는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1, 0, 마이너스 1로 만들어줬어요. 여기까지 지금 방법을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A11은 1, A21은 0, A22는 1로 만들어서 얻은 확대 행렬이 1, 0, 1,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3,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빨간 값은 2분의 5, 마이너스 5분의 1. 이제 마지막으로 얘를 0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A12를 0으로 만들어주는 방법. A12를 0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첫 번째 행 빼기, 여기 두 번째 행에다가 제가 2분의 3을 곱할게요. 2분의 3을 곱해서 두 번째 행에 2분의 3을 곱해서 첫 번째 행에서 두 번째 행을 빼줄게요.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행에서 두 번째 행을 빼주면 1 빼기 0은 1, 그 다음에 2분의 3 빼기 2분의 3은 0, 그 다음에 2분의 5 빼기 요놈은 2분의 5 더하기 10분의 3이니까 2분의 5 더하기 10분의 3을 해주면 그게 5분의 14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요놈을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줬고, 아랫놈은 이제 그대로 썼는데, 여기 아랫놈의 2분의 3을 곱해준 건 다시 제가 3분의 1을 곱해주거나 2분의 3을 다시 나눠줘서 이걸 공통인수를 없애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놈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을 하면 얘는 0, 1, 마이너스 5분의 1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변환 행렬이 처음에 2, 3, 4, 1로 시작한 거를 1, 0, 마이너스 1로 바꿔주면 이 K1, K2가 5하고 11에서 하나는 K1은 5분의 14, K2는 마이너스 5분의 1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되는 거죠? X는 5분의 14, Y는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를 우리가 이제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삼행삼렬이면 더 복잡하게지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지, 삼행삼렬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다 100, 010, 010, 001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면 된다. 그게 이제 가우스 소거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우스 소거법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길 희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형대수 두 번째 강의는 행렬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